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에, 여러분 보시는 것과 유튜브에서 우파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것과 우리 제도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이 많이 다를 겁니다.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지금 이런 속보를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공수처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영장 집행, 검찰 윤 대통령 이상민 전 행안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한덕수 군안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의 무게, 결국 이런 식으로 타협책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이게 더 큰 이슈죠. 한덕수가 제대로 선택을 하려 그러면요,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을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양보하고 대신에 저들 혼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글쎄요, 윤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요, 구인 체제가 되는 거죠. 구인 체제. 무조건 인용 때릴 두 명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6명 중에 과연 4명이 인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재판관이 있느냐, 이제 이 싸움인데요. 한덕수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저는 갑니다. 그 지금 상태에서 뭐 완전 우파 전사처럼 그렇게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직업적 관료잖아요. 자, 그런 사람한테 그야말로 뭐 엄청난 정치 투쟁을 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또 과거 박근혜, 황교안 같은 그런 관계는 또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이것은 중립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요, 헌재가 6명 되면 좋겠지만 헌재 6명 체제로 심판을 하면 제일 좋고요. 그거는 뭐 거의 100%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데, 9명이 되면은 그래도 저는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봅니다. 승리한다라고 보지만 이제 만만치 않은 대결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유인촌, 잘 나가던 유인촌이 또 이런 말 했습니다.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다. 사과를 했고요. 한의종 폐쇄 관여 안 해. 이재명 조국 수감의 빈자리 크다. 이거 다 빈소리죠. 조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재명은 사실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뭐 입이 째지라 뭐 이렇게 웃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조국이가 이재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거든요. 아닌 척 했을 뿐이지. 자, 이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선수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재명이 이제 붕괴되지 않는 한 야권에서는 어쨌거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도전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자,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많이 도와달라. 이게 누리 PD가 일찍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재명이 이제 마수가 혁신당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 12석이잖아요. 합치면은요, 그야말로 단독으로 180석이 넘는 의석입니다. 기원 빼놓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적 권한, 법률적 권한에서 헌법적 권한은 180석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원 빼놓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180석 단독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아마 그걸 노릴 겁니다. 그게 되면요, 군소 정당을 또 공략하고 국민의힘을 공략해서 200석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200석을. 200석 이상. 그렇게 되면 헌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재명은 그런 그림까지 다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히 보면 절대 안 돼요. 헌법을 개정하면 뭐 어떤 헌법을 만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현재 헌법과는 다른 반국가적 어떤 그런 색채가 짙을 가능성이 크고, 고려 연방제로 가는 고속도로가 놓이는 겁니다. 헌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는 바꾸기 힘들어요. 국민의힘이 200석 가능합니까? 음? 부정선거 이슈도 있는데 가능해요? 다시는 못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되는 그런 걸 막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면서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여당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의 한 2, 3배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존재감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문재인도 지긋지긋했잖아요. 공포스러웠지 않습니까?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도 벌써 그런 말 했었죠. 예전에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했었어요. 권력 행사는 할 때는 눈 지그시 감고 잔인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당 김상욱, 유는 보수 아닌 극우주의자. 당 안의 극우 암덩어리다. 자, 벌써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죠.
기사는 안 봐도 되겠죠. 무엇을 말하는지,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정세 분석 겸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국민은 대통령을 너무 몰랐고 대통령은 국민 수준을 오판했다. 우리 속 후진성 성찰해야. 손봉호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와서 소위 이 보수 애국 자유 우파를 향해서 칼을 꽂거든요. 이 사람은 등에 칼을 꽂는 사람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사람은 김영삼과 함께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인사로 이제 이렇게 등장한 인물인데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손봉호. 기독교계에서는 손봉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적지 않이 있죠. 이 사람 너무도 위험하다는 거죠. 사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죠. 그래서 손봉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김영삼 때는 그래도 이 순소리도 좀 하는 것 같고 다소 중립적이던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비난을 퍼붓는 저희를 알겠죠. 조선일보도 지금 막 가는 겁니다. 조선일보뿐 아니에요. 동아, 조선, 중앙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아가 제일 심해요, 지금은. 그리고 또 중앙도 뭐 그거 비슷하고요. 조선이 그래도 좀 덜한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셋은 거의 하나로 묶였다라고 보고요. TV조선 채널 A, JTBC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관이 되겠죠. 뭐 주간조선, 월간조선, 뭐 주간동아, 월간동아, 막 이런 다 그들은 주간지, 월간지 다 갖고 있잖아요. 조중동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잡지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언론 왕국인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하고 여론을 만드는 거죠. 여론 공장이라 스스로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그런 힘을 갖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 흔들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이제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손봉호 이 사람 저는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이도 꽤 많을 텐데 아직 살아있군요, 이렇게. 자, 친이 쿠데타, 여기 이제 최신순 말고 순공감선을 보겠습니다. 할부지들 민주당 폐악질 할 땐 주디 꾹 다물고 있다가 1220 찬성, 313 반대. 이 역시 우리 네티즌들은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면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선포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손봉호 이런 사람들 조선일보가 약은 게요. 지금은 손봉호죠. 또 어제는 보니까 140입니까? 김영석 철학 교수를 또 내세워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언론사의 입맛대로 발언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도 올바른 어떤 식견을 갖고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번 이 사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붙자라도 들어봤겠습니까? 부정선거라고 생각인들 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풍전등화에 공산화에 이제 이 가능성도 커졌다. 그럴 위기가 지금 펼쳐졌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하품 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품 나는 소리. 저 뒷방에서 곤방대 물고 그냥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국민 수준이 높은데 어떻게 범죄를 얼룩진 저질 인간들에게 의원 배지를 달아줬는지요. 875대 16. 뭐 압도적이죠. 그리고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 쓰레기 조선일보만 선동질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지금 이 손봉호 같은 그런 논리를 비판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옳다라는 거죠. 이런 목소리가 틀림없이 지금 많습니다. 분단국가에서 내각 책임제 주장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이런 발언을 여기 했습니다. 자, 범죄자 스캔도 제대로 안 됐네. 그리고 이재명을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에 중립적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치우쳐졌거나 뭘 모르거나 이들이 중립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위험한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국민의힘도 보십시오. 원조 친윤 권성동, 권영세가 지금 비대위원장에 물망 올라간다 그러네요. 양권이네요. 투권이네요. 자, 이 카드에 대해서 지금 동의할 수 있는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시민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카드가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카드는 윤 대통령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을 버리는 카드예요. 이렇게 가면은. 왜냐하면 이건 공격적인 카드가 아니고 그야말로 윤 대통령은 없다 치고 앞으로 이제 단도리를 잘 하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끼리라도 단도리를 해서 죽지 말고 살아남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윤 대통령 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요 공격적인 카드가 아니에요. 지금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계엄 선포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저들의 그냥 그 내란에 가까운 내란 뭐 핵색을 계속 했잖아요.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내란 행동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징벌적 그런 요소도 있죠.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어떤 의분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부정선거거든요. 부정선거. 근데 이 체제로는 권성동, 권영세 이런 체제로는요 부정선거에 붙자도 못 끄집어내요. 그건 아예 없는 거로 여긴다고 여기. 만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면 출당시켜버린다고요. 이래 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혼자 싸우라는 얘기지. 혼자. 황교안이라든가 뭐 민경욱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한 카드를 지금 쓰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김문수라든가 뭐 등등 이런 카드가 필요한데 김문수 장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특별히 그 조심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봐서는요. 비대위원장으로는 황교안이 제일 적임입니다. 큰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쪽 야권과 싸우려면 부정선거 갖고 싸워야 돼요. 다른 거 갖고 싸우면 집니다. 그거 해줄 언론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여론이 밀린다니까. 아무리 유튜브에서 이야기해도 이건 아주 제한적인 목소리고 거대 미디어가 그거를 반응 안 해줍니다. 근데 그거 하자면 국민의힘 자체가 부정선거를 규명하자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장수를 세워야 되는데 황교안 이상 가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황교안은 다른 용도로는 의미가 없어요. 딱 그걸로는 좋다니까. 그걸로. 그거는 윤 대통령을 완전히 살리는 그야말로 대회전을 지금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 봐서는 여기 국민의힘은 전혀 아니에요. 여기 권성동, 뭐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민심을 수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요. 비대위 체제니까 다음 어떤 새로운 어떤 당대표를 뽑겠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버티는 관리형 그런 어떤 비대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론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주류 미디어 전체가 지금 대통령을 지금 버렸잖아요. 끌어내리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동조했다 편승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벌써 여기 앞서서요. 여기 김상욱이 같은 친구가 유는 보수 아닌 극우주의자 이렇게 나올 정도면 끝난 거죠. 요 밑에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극우라는 게 뭔지 알기는 알고 지금 떠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극우면 그럼 지금은 극우 정권입니까? 오케이 땡큐. 그러면 극우가 지금 집권했네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믿을 카드는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관들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계엄 자체는 다 그건 무리했다. 잘못됐다라고 다 하더라고요. 유인촌도 벌써 잘못됐다 그러지. 그리고 또 이게 소위 이제 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 치고 계엄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딱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두 분. 여기서 뭐를 일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지금 혼자서 거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정부 조직 내에서 그리고 여당 안에서 이제 그런 힘 있는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이 진다고 그들이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려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들 살 길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부정선거 아니고는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인 장관이 이런 말 했었어요.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 그게 내란이죠.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거죠. 정말 엄청난 발언입니다. 이거. 이런 어떤 그야말로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어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 이런 사람들을 지금은 리더로 내세워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기 두 분 황교안, 민경욱 그리고 뭐 도태우 몇몇 안 될 겁니다. 일단 조건이 부정선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다른 걸로는 못 싸운다니까. 다른 이슈들은 한가한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이고.
근데 부정선거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은 그럼에도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6인 체제가 되든 9인 체제가 되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변하든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도 굉장히 지금 당당하다 그래요. 전혀 뭐 이렇게 기죽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뭐 구속됐다 해도요. 뭐 전혀 원래 그 스타일이나 기질이 살아있다고 그러고요. 자신의 행위 그리고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과감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이게 만일에 이제 헌재에서 뒤집어져서요.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뭐 수사하는 혹은 계엄에 동원됐던 그 군 장성들, 순회들 그리고 저 경찰 순회들을 향해서 지금 그 칼 들이대는 어떤 검찰들이 있죠. 공수처. 여기 정말 피바람 불 겁니다. 대거 거기 이제 감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판장에 있었어요. 벌 받을 사람들 많아요. 그거 엄청난 어떤 직권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을 떠나서 그거 자체도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으로 몰고 내란 수계로 몰고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거기에 그 준동에 호응하는 그런 공권력이야말로 또 다른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들도 지금 목숨 걸은 겁니다. 칼을 그렇게 뺐는데 여기서 뒤지면 여기서 밀리면 자기들이 죽는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요 쭈뼛거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역공당해서 우리가 지금 박살나는 거 아니냐? 그거 잘못하면요 그거 단순하게 그 직권 남용만 적용하더라도 뭐 체포 구금할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절차와 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마구다지로 지금 하고 있거든. 저러다가 나중에 진짜 저게 문제되면요 징역 7년 이하, 10년 이하 그 자격 정지 이런 어떤 엄청난 중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